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 인생 파데로 소개해드린 적 있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또 댓글 중에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들떠요, 허옇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바를 때 하는 팁들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를 짱짱하게 해줘야 됩니다.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제형 자체가 픽싱이 되고 나면 되게 코팅막이 하나가 입혀진 것처럼 쫀쫀하게 매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블랙헤드나 모공 알맹이가 있는 데는 더 하얗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평소에 하는 수분 베이스랑 선크림 사용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좀 더 짱짱하게 해줍니다. 얇게 수분을 채워줘야지 들뜸 현상을 훨씬 더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워터리한 제형의 토너 같은 세럼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은 패드에다가 얘를 듬뿍 적셔가지고 피부 결대로 한번 닦아줍니다. 이게 막 각질을 닦아낸다, 세게 닦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훑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얘는 제가 진짜 여드름에 효과를 많이 봐서 좋아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어성초 성분이 들어간 세럼인데 이런 식으로 속에는 수분이 채워지는데 겉에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겉도는 기름기 많아서 묻어남 많은 스킨케어 바르면 화장 다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수분만 짱짱하게 채워주면서 겉에는 묻어남이 없는 깔끔한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해줬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2번 해줘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미스트 용기로 바꿔서 뿌려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미스트용 용기로 바꿔서 끼우면 분사가 됩니다. 얘는 어성초 발효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인데 사용감이 진짜 산뜻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성초 성분 자체가 여드름 염증에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이렇게 여드름 올라왔을 때 발라도 여드름이 자극받는 거 없이 되게 편안하게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사가 되니까 샤워 후에 여드름 난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 등이나 어깨 라인도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어남은 없지만 속에 수분은 채워진 느낌으로 세럼을 발라줬고요. 코나 좀 잘 들뜨는 부위만 수분크림 하나만 좀 더 발라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헤드나 모공 알맹이가 건조해졌을 때 특히 잘 일어나거든요. 뭔지 아시죠? 막 우둘투둘하게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데 앞볼이나 코 옆 이런데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으로 이렇게 얇게 펴발라주면은 속에는 쫀쫀하게 수분이 들어가고 겉에는 비교적 묻어나는 유분기가 없거든요.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층층이 수분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 평소에도 이렇게 해주면 들뜸 현상이 덜하긴 한데 특히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수분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수분크림까지 발라줬고 여기서부터는 동일하게 저의 애정템 수분 베이스를 먹여줄게요. 제가 지금 스펀지를 다 빨아놔가지고 퍼프로 먹여줄게요. 아 근데 우리 피땀찌 한 분이 이거를 이제 손으로 발랐더니 속에 알갱이가 안 터진다고 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제가 이거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알맹이가 좀 어느 정도 으깨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려요. 어느 정도 계속 터치를 하면 없어지긴 하지만 아마 안 터지고 밀리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용하시기보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스펀지, 왕스펀지의 측면을 이용하는 게 편하고 없을 때는 이런 퍼프도 괜찮아요. 퍼프로 하면은 아예 바를 때부터 알맹이가 안 느껴져요. 으깨져가지고 애들이. 그쵸? 겉도는 거 없죠?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듯이 수분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목 같은 데도 매트한 제품 바르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목도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확실히 도구가 있으면 이런 데 막 넓게 펴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선크림 바를 때도 좀 더 깔끔한 상태에서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오늘 수분감 되게 가득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층층이 스킨케어로 수분을 먹여주면은 피부에서 속광이 올라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나는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컬러는 샌드 컬러인데 얘가 저한테는 조금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컬러 선택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은 개인적으로 퍼프나 스펀지처럼 두들기는 도구보다는 브러쉬 제품을 더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바르면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필리밀리 V컵 브러쉬에다가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좀 꼼꼼하게 먹여준 다음에 요렇게 사선으로 눕혀서 얇게 발라줍니다.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제형이 금방 픽싱이 되고 매트해지기 때문에 픽싱이 된 상태에서 스펀지나 퍼프로 계속 두들기면은 그 건조해서 하얗게 뜨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듯이 발라주고 톡톡톡톡 결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펴발랐죠? 이런 느낌입니다. 바르고 직후에도 이렇게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촉촉해서 나는 광이 아니라 얇은 코팅막이 입혀지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광이 나요. 그래서 이런 광이 나는 거거든요. 촉촉한 느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일단 얇게 바르고 이따 커버는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얇게. 지금 양이 좀 많이 올라갔죠? 덜어내주고.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너무 많이 발라서 한 번에 커버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얇게 깔아주는 게 가장 이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형이 매트하다 보니까 막 두들겨서 바르면은 오히려 그 이쁜 피부 표현의 장점이 죽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곽 쪽에는 얇게만 발라주고 이따가 좀 더 어두운 쿠션으로 가볍게 두들겨 줄까 봐요. 이렇게 그쵸? 확실히 컬러가 밝은 게 이마에서 티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얇게 한 겹 펴발라줬는데요. 지금 들떠 보인다거나 하얗게 끼어서 일어나 보이는 현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부 만지면은 코팅막이 쫀득하게 입혀진 듯한 그런 촉감입니다. 외곽 라인에는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최근에 리뷰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특히 컬러가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외곽 라인에 발라주면은 목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가릴 게 많아서 여긴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얘가 또 이렇게 터치할수록 커버력이 얇게 쌓이는 제형이라 그냥 막 펴바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쿠션 입문자분들, 베이스 메이크업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빈드 서울 쿠션 이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쿠션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형이 막 들뜨거나 벗겨지는 제형이면 이렇게 덧발랐을 때 그 피부 각질 결대로 끼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워낙 주름 사이, 각질 사이에 잘 펴발리는 타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 쪽에 펴발라줬고요. 얼굴 이런 이마 부위는 아직 저한테 조금 밝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샌드 컬러 다 쓰면은 조만간 한 톤 어두운 컬러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로 커버 한 번 더 해줄게요. 손등에 미리 좀 덜어준 다음에 이런 데 위주로 커버가 덜 된 붉은기 있는 부위들을 커버해줄게요. 에스티로더 파데는 마무리가 되게 쫀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실러를 위에 올려도 밀착이 겉도는 거 없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리퀴드한 제품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당히 피부에 잘 붙는 제형을 사용해주면 궁합이 되게 좋아요. 비슷한 제형의 파데나 컨실러 혹은 쿠션과 컨실러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밀착도 더 잘 되고 피부에 붙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지속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다크서클. 진짜 다크가 점점 더 많이 내려옵니다. 박제하고 싶다. 이 커버 박제하고 싶어. 파우더는 이거 코드글로 컬러 망원 티라미수랑 콜라보한 거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파우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밀가루처럼 입자가 되게 고와요. 약간 베이비 파우더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양을 이렇게 끝에. 와, 그리고 퍼프가 되게 빵실빵실해서 귀엽다. 빵실.
이렇게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신나는 립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오늘 렌즈도 이렇게 회색빛이 도는 렌즈를 꼈고 액세서리도 실버로 이미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은 쿨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겨울인가 되게 한창 많이 발랐는데 아리따움 아쿠아 벨벳 틴트 1호 누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쿨한 느낌이 많이 들면서도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넓게 색소 침착 가려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어느 정도는 손으로 퍼뜨려주고 섬세하게 짜줄 때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죠. 바깥으로 퍼지듯이 펴발라줍니다. 이거지. 저는 어느 정도 혈색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레드립이다. 이렇게 립을 발라주고 이제 눈썹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마찬가지로 이 브로우 케이크 키트에서 어두운 컬러를 터치를 해서 이 빈 부분을 채워줄게요. 아, 눈썹 또 다듬어야 돼가지고 이따가 좀 잔털만 뽑아주도록 할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 문방구 가위로 자르는 거 보고 놀라셔가지고 제가 더 놀랬거든요? 다들 그렇게 안 자르나요? 아니, 저 집에 그 눈썹용 가위가 있긴 한데 그냥 막 이렇게 빠르게 잘라야 될 때는 그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놀라셔서 제가 더 놀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썹 앞쪽을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터치해줄게요. 꼬리는 옅게 빼주고. 이거 베네피트 제품인데 이렇게 열면 쇽 가루가 묻어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얇고 세밀한 브러쉬에 이 분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양을 좀 조절을 해주고 끝에만 잡아줄게요. 앞쪽은 자연스럽게 연하게 터치를 해주고 눈썹 끝쪽은 한 번 더 잡아주면 좀 더 또렷해 보이는 눈썹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그린 쪽, 여기가 안 그린 쪽. 진한 눈썹인데도 양쪽이 되게 달라 보이죠? 여기는 살짝 임꺽정스. 눈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상에. 그러면 이렇게 눈썹도 마무리를 해줬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눈썹이 진하게 그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 이 컬러를 터치해서 유분기를 잡아주고 배경을 한번 깔아줄게요. 컬러감이 거의 없죠. 그냥 좀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쓸어서 유분기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배경을 한 번 더 덧입혀줄게요. 약간 안쪽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반티케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팔레트가 발색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가까이 쪽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여기 눈 앞쪽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를 터치를 해줘요. 떴을 때 여기가 이렇게 트여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간의 경계는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한번 풀어줄게요. 그리고 오늘도 살짝 짙은 고동색 붓펜 라이너로 끝에 라인을 빼줄게요. 앞쪽도 붓펜을 눕혀가지고 이어주면 쉽게 라인을 그려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된 애를, 이게 지금 선명하잖아요, 선이, 아이라인 선이. 얘를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느낌보다 약간 덮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돼야 눈을 감았을 때 되게 눈매가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컨실러를 애교살 부분에 한번 발라서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게요. 확실히 이쪽에 지금 빛을 받는 하이라이팅 효과가 들어갔죠. 오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클리오 하이라이터, 이거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 부위에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앞쪽을 살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빛 컬러만 터치해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쉐딩 어두운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밑에를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여기 딱 웃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을 강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언더 끝쪽 부분에도 쉐딩을 묻혀가지고 쉐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여기를 터치하니까 눈 아래쪽으로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 조금 더 핑크빛이 돌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애정해서 푹푹 스틸라 키튼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조금 더 색감이 들어가는 느낌? 조금 더 광이 나죠? 그리고 이거 젤 라이너 제품으로 속눈썹 난 부위를 가볍게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섀도우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죠? 속눈썹 결대로 꼭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진짜 일자로 선 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은 화려한 김에 이따가 속눈썹도 붙여줄 거예요. 우선 속눈썹 컬링을 해주고요. 이거 쇼킹 마스카라로 아주 가볍게만 터치를 해줄게요. 그냥 처지지 말라고 방지해주는 용으로 뿌리 쪽만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얘가 고정력이 좋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처지더라고요. 속눈썹은 이거 다이소 3번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나씩 해주고 우리 청담 메이크업샵 꿀팁, 여기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좀 덜어놔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뿌리 쪽을 풀에 묻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뿌리 쪽부터 속눈썹 가까이에 붙여줍니다. 하고 조금 말랐을 때 이 각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원하는 각도를 마르기 전에 잡아줘요. 나머지도 붙여볼게요. 청담 메이크업샵이나 연예인분들 메이크업샵에서도 진짜 통으로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죠?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좀 트여 보일 수 있게 컨실러 남은 잔량 브러쉬로 깔끔하게 좀 터치를 해줍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양쪽에 차이가 보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정말 또렷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블러셔랑 이런 데 하이라이팅 효과만 주면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가 진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몇 개만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 롬앤 피치칩 살짝 발라줄게요. 양 조절을 많이 해주고 광대 위주로 살짝만 발라줄게요. 쉐딩은 이거 옅은 컬러 먼저 터치를 해가지고 넓은 영역 잡아주고 좁은 영역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프리즘에서 이 핑크빛 도는 컬러를 터치해가지고 입술 위쪽. 와, 대박. 오늘 진짜 메이크업이 화려하다, 그죠? 코 끝에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진짜 살짝만. 콧대 살짝. 이렇게. 오늘 재밌다. 후!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저는 머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가볍게 묶어왔고요. 오늘 메이크업이 강렬하기 때문에 머리는 그냥 평소에 묶는 방법으로 가볍게만 묶어줬어요. 그리고 귀걸이는 목걸이에 맞춰서 실버로 같이 해줬고요.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레이트리 스튜디오 거또 매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밥도 먹고 들어올 건데 들어와가지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마스크 묻어남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시간 조금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편인데 엄청 많이 묻지도 않고 엄청 적게 묻은 것도 아닌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 마스크 묻어난 부위들을 봤을 때 벗겨진 게 많이 티가 나지가 않죠. 코는 이쪽이 조금 쓸려나간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워나간 경계가 지저분하게 표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데 살짝 벗겨지면서 끼어 보이는 현상이 살짝 있긴 하지만 마스크 6시간 쓰고 이 정도 지속력이면 정말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요런 데 팔자주름에 갈라지면서 거의 안 보이죠. 잘
항상 지저분하게 잘 무너지는 턱 부위도 오히려 깔끔하고 윤기나게 잘 유지된 편이에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세수하고 스킨케어 간단하게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60초 세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어성초 C세럼 또 발라주고요. 뭔가 피부 결이 정돈되고 이렇게 빛 받았을 때 피부에서 광도는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민감해지는 느낌 플러스 건조해지는 거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우선 조금 더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 만졌을 때 뭔가 피부결 개선되는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비탐지 분 중에 여드름이 안 나게 메이크업 하는 꿀팁? 방법이 있냐고 여쭤봐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는 쿠션이나 파데 제품마다 좀 트러블에 자극이 있는 편 아니면 적은 편 이런 식으로는 느끼는데 아예 여드름이 안 나게 해주는 방법은 사실 못 찾았고 앞으로도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 단계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성분이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발라주는 스킨케어 제품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트러블에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런 데 보면 지금 표면에 짜잘하게 올라온 애들 보이죠? 지금 이런 애들 100% 메이크업이랑 마스크 때문에 자극받아서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지금 만지면 좀 짜잘하게 트러블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막 염증성이랑 화농성은 아닌데 좁쌀인데 염증기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앰플 하나만 더 발라주고 스파 케어 해주고 스킨케어 끝내주려고요. 오늘 볼에 홍조가 왜 이렇게 심하지 진짜? 에크논 크림 연고 스팟에만 발라줍니다. 근데 이렇게 짜잘하게 올라온 애들은 내일 아침 되면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제가 그 아비바 어성초 팩도 그렇고 여드름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여드름 올라왔을 때는 어성초 성분을 진짜 편안하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도 이렇게 얼굴 붉어지고 자극받았을 때 사용하면은 되게 편안하게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내일 한번 피부 가라앉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메이크업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 화장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제품은 이런 느낌이구나, 저 제품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리뷰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